안녕하세요. 오늘은 풍수지리 알면 좋은 부동산 보인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지만 아는 만큼만 보인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 권리 분석, 물건 분석과 경기 전망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풍수지리는 물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만 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좋은 부동산은 알면 보이고 모르고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 우선 이러한 기본적인 양택의 풍수지리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한, 대산임수 원칙에 따라 배치한다. 대산임수는 말 그대로 산을 등지고 물이 있는 쪽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풍수에서는 한치라도 높으면 산이라고 하고 한치라도 낮으면 물이라 한다. 즉, 지면에서 높은 부분에 건물을 짓고 지대가 낮은 쪽에 마당을 설치함으로써 내려다 보도록 하는 배치를 말한다. 만일 남쪽 지면이 높고 북쪽 지면이 낮은 지대에서는 지면이 높은 남쪽이 건물 후면이 되고 지면이 낮은 북쪽이 건물의 전면이 되는 북향 배치가 대산임수에 따른 방법이다. 한국 사람들은 남향을 특히 선도하는데 북향에도 얼마든지 명당, 인천 김성수 생가이 있다. 이 하천이나 도로가 감싸준 안쪽을 선택한다. 잘 사는 동네는 모두 물이나 도로가 감싸준 안쪽이다. 이어 돌아가는 바깥쪽은 기가 모이지 않고 붙어진 곳이다. 용산의 동부 이천동 LG 한강 아파트는 뒤로는 남산이 있고 앞으로 한강이 풍수형으로 감아 돌아가는 명당 자리이다. 즉, 같은 한강변 아파트라도 한강이 비감아 돌아가는 용산구 이천동이나 한강 이남의 앞구 정도 등이 풍수형으로 길하다. 3. 경사가 심한 도로가 있는 곳은 피한다. 경사가 심한 곳은 본래 산중턱이 있거나 용맥이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지형이다. 경사가 심하면 물이 곧장 빠져나가므로 기가 모이지 않아 재물도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상가가 형성되는 곳은 언덕 위가 아니라 경사가 끝난 평지에서 이루어진다. 4. 매립지에 지은 건물은 좋은 길을 받을 수 없다. 매립지는 지리적으로 저지대이고 큰 물이 나면 수해의 피해가 있다. 생땅에서 생기가 나온다. 이러한 땅에 옹벽을 쌓아도 결국은 물이 고이고 수맥에 피해가 있는 곳은 재물과 건강까지 위험할 수 있다. 5. 평탄한 곳에 건물을 짓는다. 시골 고향에서 부잣집을 보면 모두가 마당이 평평한 집이다. 마당이 경사진 집은 기가 모이지 않아 가난한 집이 대부분이다. 물은 지기를 보호하므로 앞이 평탄한 지형에 기가 모인다. 용진혈적하므로 용맥이 끝나는 곳에 혈이 맺힌다. 결국 물이 모이는 곳에 지기가 모이고 지기가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도 있다. 6. 화장실은 구석에 둔다. 화장실의 기운은 음기이므로 집안의 다른 양기 기운을 억제한다. 그래서 화장실은 가능한 가장자리에 두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화장실 기운이 주택 내부에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화장실의 문은 낮에는 양이 지배하므로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도 큰 문제가 없으나 밤에는 음이 지배하므로 닫아두어야 한다. 흔히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아픈 경우는 화장실 문을 열고 자기 때문이다. 7. 수맥이란 지하에 물이 모여서 흐르는 물의 줄기로 하나의 맥으로 존재하는 것을 수맥이라 한다. 수맥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으나 오랜 시간 동안 지표수가 서서히 걸러져 지하로 정화되면서 내려가 모여 하나의 물줄기를 형성하여 흐르는 것을 수맥이라고 한다. 이 수맥은 마치 우리 몸의 혈관과 같이 땅에 어디에서나 펴져 있고 24시간 쉬지 않고 흐르고 있고 그량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런데 지상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지하 수맥은 압력 차이에 의해서 흐른다. 그래서 산 꼭대기와 같은 높은 곳에서도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지하 수맥이 흐르면 수맥파가 만들어져서 지상으로 방사된다.
이 수맥파가 생성되는 원인은 물이 수맥 속을 흐르면서 여러 광물질이나 모래자갈 등에 같이 섞여 흐르기에 강한 전기, 자기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전기, 자기적인 파장이 지상으로 방사되는 것이다. 지구 고유 진동수는 7.83Hz, 또 지하 수맥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새로운 물을 얻기 위해서 지상의 물을 끌어들이는데, 그 파장이 지상에서 여러 탐사 장비로 파악되는 것이 수맥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 수맥파가 지하에서부터 두꺼운 암석이나 토양을 뚫고 지상에까지 전달되는데, 그 파장은 수직파로 지상 수십 층의 건물에도 전달된다. 즉, 수직 상승하는 파장이기에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그 수맥파의 범위만 벗어나도 영향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이 수맥파는 유해파로서 동식물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데, 특히 활동하는 동안보다 잠을 잘 때 나쁜 영향을 더 준다. 무의식 무방비 상태, 특히 사람이 숙면을 취하려면 뇌파가 4Hz 이하로 내려가야 하는데, 7.83Hz 이상의 수맥파가 뇌에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음택의 묘 아래로 수맥이 흐르면 묘의 잔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 잘 자라지 못하게 된다. 묘 자리가 좋지 못해 이장을 하다 보면 이 수맥이 통과하는 자리는 유골이 새까맣게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 수맥파를 싫어하는데, 고양이는 수맥파를 좋아하여 수맥파가 흐르는 곳 위에 주로 잠을 잔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 침대 위아래에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경우에는 그 침대 근처에 수맥이 흐른다고 봐야 한다. 개 이야기. 바퀴벌레, 개미, 벌, 복숭아 나무. 수맥을 쉽게 진단하는 방법은 지배 담장이 세로나 대각선 방향으로 금이 간 곳이 있거나 아파트 빌딩의 경우 1층에서부터 맨 꼭대기 층까지 그 상태가 거의 같은 상태로 금이 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수맥파의 영향이다. 그리고 아파트 위아래층 사람들이 같은 병으로 고생을 하거나 중풍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문짝이 뒤틀리거나 출입문이 꽉 닫히지 않는 문이 있는 경우이다. 집에 있으면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는데 집을 떠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도 수맥파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곤, 수면 장애부터 온다. 팔현관은 기가 들어오는 입구이다. 집안의 모든 기운은 현관을 통해 들어온다. 따라서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큰 거울이 보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현관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거울이 반사시키기 때문이다. 가정에 복이 들어오려면 남편이 잘 되어야 한다. 남편의 출세도 현관에 달려있다. 먼저 현관에 우산이나 운동기구 등 잡동산으로 길을 막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현관이 어두운 경우 밝은 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명을 밝게 해주고 명랑한 기운이 감도는 종이나 풍경 소리를 달아두면 음기를 양기로 바꿔주며 잡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9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 신발, 의자, 잠자리이다. 그 중에서 잠자리만이 우리가 무의식, 무방비 상태에 있기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잠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감이 있으면서 편안해야 한다. 물론 방위에 따라 기운이 달라지지만 우선적으로 머리를 방문해서 먼 곳에 두고 그 다음에는 창문에서 먼 곳에 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대각선 시야가 가장 크기에 외부 침입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덜 수 있다. 화장실도 침대에서 멀리 있어야 한다. 이렇게 풍수지리의 이론은 매우 상식적이고 본능적이고 자연 발생적인 것이 많다. 감사합니다. 복음 풍수수맥 연구소